안녕하세요. 제 카톡 닉네임은 김정호대요. 저는 31살 여성입니다. 그동안 본가에서 자랐어요. 막내이기 때문에 형들은 나보다는 훨씬 연장이 오래되어서 좋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본가 식구들 말곤 모르는 사람들하고 마주쳐도 눈에 띄지 않기 일쑤였지만 이번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남편과 신혼의 신세고요. 어렸을 적부터 준비해왔던 직장 시험에 합격해서 공직자가 되었어요. 이것까지 해내면 세상을 다 이룬 것 같아요. 결혼도 원하던 대로 해서 너무 기뻤지만 이제는 신혼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는 중이에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공무원이었어요. 오래전부터 자격증을 따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공무원의 업무가 정말 바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서로 나이가 비슷하고 성격이 잘 맞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에 큰 희열을 느꼈습니다. 사기업에서 고된 업무만 하는 것보다 소소하게 벌어도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왔다면 그래서 저는 임용을 준비하고 남편은 국공무원을 준비한 것이죠. 그러한 삶을 보내다 보니 시간이 빠르게 흘러 벌써 우리가 88년에 연애를 한 후에 결혼까지 가게 되었어요. 둘 다 학생 시절에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 오랜 준비 기간을 보내다 보니 당연히 돈을 많이 모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집이나 남편의 가정 상황도 그리 넉넉하지 않아서 상당히 보통한 수준이었죠. 그래서 어떤 한쪽에서 너무 잘 살거나 한쪽이 기죽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또한 남편이 나만이 아니라 저희 친정어머니에게도 잘 대해주는 것을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죠. 오래 연애하면서 사람이었어요. 결혼 전부터 저희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 것도 있고 가까운 그 마들이 올 때는 저희 남편이 같이 운전해서 여행을 같이 다니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은 저희 친정엄마와도 꽤 가까운 사이였어요. 결혼을 이야기할 때도 양가 부모님께서 기쁘게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저희 남편이 친정엄마와 사이가 좋아서 자주 만나기도 하고 저도 남편의 시모와 자주 식사를 함께 하면서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었어요. 그래서인지 예상대로 결혼 준비부터 결혼식까지 어떤 문제도 없이 잘 처리할 수 있었어요. 시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서 정말 기뻤고 친구들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했어요. 시부모님과 일찍부터 알고 지낸 것이 이렇게 나쁜 일뿐만 아니라면서 오히려 처음부터 시부모님과 잘 지내라고 조언했던 정도입니다. 결국 가족이 될 사람들이라면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족으로 평생 함께 살게 될 사람들이 서로 안 맞다면 아쉽지만 크게 미련을 가질 것보다는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저의 인생을 위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8년 동안의 연애를 통해 시부모님과 잘 지냈다는 점에서 성공했다고 자신있게 믿고 있습니다.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보험금으로 친정엄마가 좋은 위치로 이사를 간 일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저희 친정집이 재개발되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재개발이 완공되어 새 집이 된 우리 집에는 원래 친정엄마와 나 둘이 살고 있었어요. 제가 우리 남편과 결혼하여 분가할 생각이었고 그러면 그 큰 새 집에서 엄마가 혼자 살게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먼저 이런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자기야, 정말 괜찮으니까 우리 잠시 동안만이라도 친정에 살면 어때? 솔직히 우리 상황을 고려하면 신혼집까지 우리 두 사람만으로 구하는 것이 힘든 건 너도 알잖아. 남편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할 줄 몰랐는데 나도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요. 자기가 껄끄러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의 여지가 없던 상황이었어. 에이, 그동안 함께한 시간이 많은데 장모님과 함께 밥 먹고 여행하고 하는 모든 것은 우리 가족과 다름없이 살았다더라. 연들고 고맙더라고. 난 하나도 안 불편해. 정말로 그래? 알겠어. 그렇게 말하니까 고마워. 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겠어. 우리 엄마한테도 한번 의견을 들어봐야 되니까. 님께서는 오히려 자기가 나가서 혼자 사는 것보다 사는 게 덜 외롭고 편하지 않겠어? 우리가 먼저 말씀드려보자. 분명히 좋아하실 거야.
아, 그런가? 자기가 그렇게까지 우리 엄마 생각해주는다니 좀 감동인걸. 내가 엄마한테 물어보고 말해줄게. 사실 저희 재개발 완공된 집이 깨끗하고 넓어서 솔직히 탐이 날 만큼도 했기에 남편의 말이 달갑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먼저 가해서 친정에서 사라는 것이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저희 친정엄마가 결혼해서 혼자 사는 것이 조금 걱정되기도 했었습니다. 평생 둘이서 살아왔는데 아버지도 없이 친정어머니가 혼자 지낼 생각을 하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정어mer리께 남편이 친정살이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슬쩍 꺼내봤어요. 말 그대로 좋다고 하셨지만 여전히 시댁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께서 이야기를 듣니 또 그러셨어요. 그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어머님의 의견이 중요하니까 어머니께서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 조금 불편하시다면 시댁에는 말고 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내가 계속 배운 성원이의 부모님은 그런 말로 뭐라고 하실 분들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결혼해서 실제로 사는 것은 혹자입니다.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엄마는 괜찮다만 너희 시댁에서 그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너희가 시댁안도 들어보고 결정하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해. 엄마는 맞아. 알겠어. 엄마 말대로 시댁에서 오케이 하면 그때 친정살이 확정하는 걸로 해요. 나는 엄마랑 살면 너무 좋아. 그리고 성원이도 너무 좋다고 했고 엄마만 불편하다면 나야 성원이 아니지. 이제 조서방이 아고 불러야 되는데 워낙 너희가 오래 만나고 있고 나랑 식사도 자주 하고 여행도 가고 해서 같이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조서방이 이런 측면에서 마음이 깊네. 그지. 나 아무래도 시집 잘 가는 듯하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될 분들도 다 좋은 분들이죠. 엄마도 나 별로 걱정 안 돼? 그래도 아예 걱정이 없겠냐? 에휴. 엄마 마음은 또 그게 아닌 거야? 그래서 상견례 날은 언제로 잡았다고 이번 주 주말에 엄마랑 나랑 옷 사러 가자고. 상견례 때 예쁘게 입을 옷 한 벌 내가 사줄게. 엄마랑 나랑 약간 세트처럼 입으면 딱 좋지 않을까 생각해. 누가 상견례 때 엄마랑 딸이 맞춰 입으면 엄마가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지 않아? 학원 알아줘야 한다는데 그래 나도 윤희 결혼해서 가족이 될 생각이 있었는데 조서방이 셋이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든든하네. 상견례 날에 내가 한번 운을 띄워볼게. 아니면 성원이한테 운 좀 띄우라고 시켜볼까? 아니야. 조서방이 먼저 이야기 꺼내면 시댁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확인해야겠지. 윤희, 내가 그때 분위기를 봐서 슬쩍 하고 아니면 나중에 따로 이야기해보면서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엄마도 신중하다는데 그러니까 난 엄마처럼 신중해야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 엄마 말대로 하도록 할게요. 그래, 이런 건 엄마 말을 듣는 게 낫겠어. 상기 날이랑 옷 사러 갈 날을 비워줘야 해. 옷을 사러 가는 것은 내일 모레로 미뤄야 해. 좋아. 내일 모레 반차를 써서 엄마 회사 앞으로 갈게. 그래. 엄마 시해 끝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 그렇게 새 네 날이 지나고 우리 친정엄마와 남편의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처음 만나는 자리가 되었어. 우리끼리는 각자의 부모님을 보는 일이 자주 있었지만 견해란 그 말처럼 부모끼리 왕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뵙는 자리니까 그런지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지레 겁먹지 않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긴장한 마음이 무색할 만큼 편안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유이의 엄마입니다. 말로는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만나는 건 처음이네요. 사돈, 저도 말씀 많이 들어서 이렇게 뵙는 건 처음이라 기대와 설렘이 들었어요. 아, 그런데요. 사돈, 지금 사시는 집이 재개발된 곳이라고 하던데 맞아요. 제가 우리 윤희 아빠를 먼저 보내고 과감하게 투자해서 산 곳이에요. 그곳이 재개발 확정되어 완공되어서 이제 그 집에 제 딸 윤희와 둘이 살고 있어요. 운이 정말 좋았죠? 그래요. 참 좋은 선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윤희가 우리 성원이랑 결혼해서 나가 살게 되면 그때는
집에 자 지내시기를 하지 않으시겠어요? 결이랑 같이 사는 집도 많다고요? 음식이나 이런 것도 친정 엄마가 옆에서 하나하나 알려주는 게 좋잖아요. 괜히 시어머니가 알려주려고 하면 고부 갈등이다. 뭐 하면서 사이만 나빠지고 저는 정말 괜찮으니까 애들이랑 지내고 싶으시면 말씀만 하세요. 아유, 이 사람이 이렇게 급한가요? 초장부터 같이 사는 이야기부터 거리면 어떡해요? 당신도 참사께서 당황하시지 않으세요? 아버지, 저도 같이 살고 싶어서 유이한테 미리 말했었거든요. 근데 엄마도 저랑 같은 생각이라 하시니까 저는 여기서 대답을 듣고 싶은데요. 나도 엄마한테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과 아버님 의견도 중요하시다는 것 같다고 하셔서 자기한테는 미리 말을 안 한 채 놀란 것이에요. 어머님이 그러셨다면 우리 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괜찮겠어요. 그 큰 집에 홀로 계신다 보니 마음이 걱정되시는 것도 있고 애들과 함께 지내시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좋을 것 같아요. 윤희도 결혼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고 우리 성원이도 원한다면 가에서 사시는 것이 어떨까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실 줄은 몰랐어서 조금 놀랐어요. 사께서 좋다고 하신다면 저도 부담이 줄 것이고 조서방도 우리 윤희랑 함께 살 수 있어서 좋겠어요. 먼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요즘 집이 한두 푼도 아니라서 애들이 이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했으니 큰 대출은 부담스럽겠죠. 천천히 안착해 가는 것이 여러 면에서 좋겠죠? 맞습니다. 제가도 적극 찬성해요. 성원이요. 이 녀석이 사돈께 더 잘해드릴 일만 남았네요. 저희가 긴 인연이라 그런지 이렇게 선녀가 안 걸린 채로 바로바로 진행돼서 너무 좋네요. 저랑 윤이랑 만난 지도 벌써 8년이 됐으니까요. 그만큼 쟤도 그렇고 윤도 그러니까 자주 양과 노는 것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양가를 이렇게 뵙는 건 처음이라 조금 긴장했는데 괜히 긴장한 것 같아요. 정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려고 할 걸 그랬나 봐요. 상댁 자리에서 바로 시어머니가 먼저 친정 합쳐 이야기를 꺼내줄 줄은 몰랐는데 저도 저희 남편이랑 신혼집 구하려면 턱없이 모자란 상황으로 친정엄마가 사는 친정집을 담보로 대출해야 해서 오히려 반가워할 수 없었습니다. 제 남편이 돈을 조금 더 아끼면서 나중에 직접 모은 돈으로 살자는 계획을 세우고 그동안 친정엄마 집에 잠시 살기로 했습니다. 저도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졌는데요. 물론 우리의 친정엄마도 결혼 전부터 우리를 잘 돌봐주셨기 때문에 흔쾌히 받아주셨습니다. 결혼한 후 1년 동안은 친정엄마와 함께 생활하면서 남편도 예전과 변함없이 친정엄마를 참 잘 대해주고 편안하게 지내왔습니다. 결혼 전과 마찬가지로 변화 없이 좋은 적응을 해왔는데 결혼 후에 본가에서 우리를 보더니 예상치 못한 발언을 해서 놀랐습니다. 하더라도 어머니, 제가 왔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아, 아가씨도 오셨군요. 결혼 준비하느라 정말 바쁘시겠죠? 아, 오셨어요. 그래, 너희가 온다고 하니까 성미도 굳이 오늘 와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성미야, 너희가 그렇게 찾던 거 알아. 너희 올키 언니 왔어. 올리 왔어요. 안 그래도 기다렸잖아요. 1년 동안 친정 어머니랑 같이 산 소감이 어때요? 궁금해서 너무 좋아요. 우리 엄마 혼자 계시지 않아도 되고요. 또 저희 남편도 우리 친정 어머니한테 잘해주고 있어서요. 그렇죠.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고마워요, 올키 언니. 엄마 들었죠? 나도 월키 니네처럼 결혼해서 우리 집에서 지내고 싶어. 어차피 오빠 방도 비었고 지금 집값도 비싸니까. 뭐 너와 너희 오빠 상황이 같아.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딸. 엄마, 좀 당황스럽다. 얘기는 나중에 하자. 아니, 엄마도 엄마다. 그랬잖아. 결혼해서 얼마 동안은 엄마랑 딸 자식이랑 함께 살면서 이것저것 가르쳐줄 수도 있고 그래서 좋다며. 나도 집에 있을래. 우리 신랑도 그러고 있으니까. 말이야,
그래도 되는 거지, 그치? 아니, 얘가 갑자기 왜 이래? 너, 이러라고, 옳기 언니 하면서 노래를 부른 거야? 게다가, 김서방도 그러자고 했다고. 당연하지. 엄마가 적극적으로 상견례 자리에서 친정살이 괜찮다고 권했다. 나도 그러면 되는 거지? 나는 이미 시댁에도 다 찬성표 받아왔어. 엄마도 괜찮죠? 아니, 내가 같이 살아주니까 좋잖아.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자. 우리 집에 너희 아빠도 있고, 나도 그렇고. 당연히 너랑 김서방이 분가해 살 줄. 알았지? 그런 서운한 말은 어디야. 딸이 같이 살자고 하면 두 팔 벌려야지. 환영을 해주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유학 생활을 오래 해서 엄마의 밥과 반찬이 그리워. 그렇게 말이야? 함께 살면 그런 문제들이 싹 해결될 거야. 집안일도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밥과 반찬은 엄마가 너희 신혼집으로 보내줄 거야. 그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성미야. 계속 유학 생활을 하면서 엄마와 아빠와 떨어져 살았는데 갑자기 같이 살면 불편하지 않겠어? 나는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 거야. 엄마는 옳기 언니에게 친정에서 살라고 하면서 나는 데리고 가라는 거야? 이런 내로남불은 어디서 말도 안 되지? 알겠어. 나는 엄마랑 같이 살기로 결정했으니까 오빠 방 좀 오네. 일단 너희 아빠 오면 그때 결정하자. 신우는 외국에서 오랜 기간 유학 생활을 하다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와 함께 지내지 않아서 서로 간의 정이 은은한 분위기가 되었어요. 어머니는 흔쾌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반면 신우는 결국 우겨서 아예 우리 부부가 되어 들어와 살겠다고 핑계를 대기도 했죠. 시어머니는 신우와 함께 사는 것을 원치 않는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그렇지만 결국 삼례 때 우리 친정엄마가 먼저 가라고 밀어주면서 사위와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한마디로 본인이 한 말이 자신에게 돌아온 셈이었어요. 물론 저와 남편은 친정에서 함께 살면서 오히려 우리 엄마가 즐거워하셨지만 결국 신우가 완전히 본가에 들어오면서 시어머니는 신우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심애를 친정 살리시키게 되었고 그것이 엄청 불편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부부처럼 1년도 아니라 신우는 결혼하고 몇 년간은 부모님과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냐고 하면서 관계를 시작했어요. 살면서 사위까지 데리고 사니까 안 그래도 넓지 않은 본가 집에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울며 겨자 먹기로 같이 지내야 했죠. 그러던 중 신우이가 한 1년 동안 시부모님과 함께 살더니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나가 달라고 했습니다. 엄마, 나 할 말이 있는데 아무래도 엄마랑 아빠랑 다 같이 산다 보니 아이가 자기도 어려워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 뭐라고 그러면 좋아 하니 엄마는 내가 원해서 하면 허락해 줄게 했더니 우린 너와 김서방과 분가해 나가면 오히려 편안하고 좋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 눈치를 안 봐도 되니까요. 얼른 나가 살아라 말고, 엄마. 나 아직 직장이 없어서 유학 다녀온 후에 취직이 잘 될 줄로 생각하고 선택할 줄 알았는데 상황이 그 반대인 거야? 어쨌든 돈이 충분한 내 남편도 없어서 우리가 이곳에 들어와 살기로 했는데 엄마가 돼줘서 내 말도 정말 모르겠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설마 지금 너희 아빠랑 나가 살라고 하는 거야? 김서방이 그런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우리 남편이 벌어들이는 돈과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신혼집을 사기에는 이리 돈이 부족해. 엄마가 더 잘 아세요? 우리 새허위에서 나가 살라고 우리도 여기서 그만 살고 싶진 않아. 무슨 말이야? 내가 너를 위해 돈을 모아 유학을 보내주었다는 걸 알잖아. 그래서 내가 김서방 돈 없는 것도 다른 사람들과 얘기할 때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해도 선을 지켜야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요즘 계속 그런 얘기를 하길래 말이에요. 난 결혼한 지 벌써 1년이 되었어.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문제인데 그냥 엄마 아빠가 나갔다 오면 다 해결되는 걸 뭐라 그러는 거야? 아무튼 엄마 아빠가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누가 날 좋아하지 않는지 말을 하는 거야 이해가 안 가. 신혼집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
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했는데 1년을 같이 살아보니 불편한 부분이 많았는지 신이가 자신의 부모님께 따로 나가달라고 한 거라고 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 상황이 벌어질 줄은 몰랐어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신의 딸에게 신혼집을 따로 구해서 나가 살라고 부탁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신우가 년 내내 직업이 없었으니 이제 와서 사위한테 없는 살림에 신혼 직구에 와서 분가하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렇게 절에 있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뭔가를 뺏기게 될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본인의 집을 뺏기게 생긴 시어머니는 뜬금없이 제게 이런 상황을 털어놓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새아가, 윤희야. 내가 진짜 답답해서 아주 미칠 지경이다. 성미재는 누구 닮아 저러는지. 나원참,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가씨가 왜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 글쎄, 너희가 과에 사는 게 좋아 보였는지. 성미도 우리 집에 와서 1년을 꼬박 같이 살았잖아. 근데 이제 와서 불편하다고 나랑 너희 시아버지랑 나가야 한다고. 살려고 하는 거지 뭐냐. 내가 성미를 유학 보내는 것이 아니었는데 유학을 가서 성격이 다 버려졌어. 이상하게도 저걸 아주 당연한 듯 뻔뻔하게 말하더구나.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아가씨가 왜 그랬을까요? 그럼 아가씨는 분가해 살 생각은 없대요. 그러니까 말이다. 내 말이 그 말이야. 분가를 해서 나가서 살 생각을 해야지. 나랑 너희 시아버지한테 나가 살려는 게 말이 되냐?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요즘 아주 그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답답하고 어지러워. 아주 힘들어 미치겠다. 미치겠어. 고민이 정말 많이 되시겠어요. 제가 아가씨한테 분가 알아보라고 한 말 할 수도 없고 난감하네요. 어머님 차라리 아가씨한테 분가하는 것이나 그냥 계속 같이 사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보시는 건 어때요? 그게. 그렇게 말해도 내가 이 말을 해야 된 건가? 이쯤에서 너도 짜증나는 거야? 왜 그래? 정말 그러게 너무 공격적이 있잖아요. 엄마 많이 걱정하겠지만 그래도 빨리 아내랑 이야기해보고 해결책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나는 너 때문에 걱정해 하는 거야? 끝없이 이야기하느라 남의 일을 얘기할 때는 정말 실망스럽다. 이런 말은 내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에요. 괜찮아, 됐어. 나이를 먹어야겠어. 오히려 더 괴롭고 하는구나. 내가 말한 것으로 안 해결됐겠죠? 남편한테 시어머니가 어떤 말을 했는지 확실히 알았어요. 우리 남편이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해가 갔거든. 아마도 우리 어머니 걱정으로 안 될 것 같아. 이제 우리가 나가서 어머니를 모셔와야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뭐, 어머님이 당신에게도 아가씨와 대화를 나누었더군요. 나도 그 대화를 들었어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아직 돈도 모으지 않았잖아요. 지금 바로 옮겨 들어가기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해도 우리 둘끼리 살아야죠. 부모님을 모시고 살자는 건 좀 안 돼요. 우리 집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함께한 세월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결정을 이해해 주셔야죠. 정말 너무 안 됩니다. 당신, 우리 엄마랑 아빠랑 그렇게 나이에 월세, 밥값이라도 구해서 살라는 건 아닌데요. 제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단지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 생각은 없다고 했던 거죠. 결코 안 됩니다. 그건 우리의 계획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일이에요. 어떻게 인생이 계획대로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처음부터 장모님을 얹히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살아보려고 계획했어요. 당신과 함께 잘 살아보려고 했어요. 이제 우리는 엄마와 아빠를 모시고 살 때가 온 거야. 그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난 절대 그럴 생각 없어요. 그렇게 친정에서 살기 불편하면 우리가 빚을 내서라도 나가서 살면 되는 거겠네요. 그게 낫겠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얘기를 다시는 꺼내지도 마세요. 남편은 계속해서 자기 엄마 걱정을 하는데 저는 절대 안 되겠다고 반대했기 때문에 시댁 부모님과의 합의 이야기는 중단됐어요.
근데 그 다음날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쫓아와서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그렇게 되기 싫어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우리는 아직 서로를 구할 돈도 부족해요. 지금 당장 나가서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머님, 아버님 상황은 충분히 이해되지만요. 이해하고 안타깝지만 그 문제는 먼저 아가씨와 해결해야 할 것이 순서 아닌가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말하자고 했지만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일단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남편도 옆에서 별말을 안 했고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신우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을 축하하고 한편으로는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임신했으니 친엄마의 손길이 그리워질 테니 이전처럼 신우인 부부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몰아내지 않고 잘 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분가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우가 임신한 이후로 시어머님이 더 분가 얘기를 꺼내시더니 아무래도 합과 같이 살면 신우 애들 볼 어머님이 힘들어질 것 같은데 하니까요. 신우랑 시어머니랑 성이 참 판박이 같았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그때부터 이상한 소리를 하더니 저희 친정엄마를 집에서 쫓아내려고 난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대놓고 시어머니가 친정엄마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아니, 사돈 아무래도 이상하잖아요. 며느리보다 나이도 어리고 결혼도 늦게 한 우리 딸도 이번에 임신을 했는데 며느리는 왜 아직 임신 소식이 없나요? 좋다 하셔도 너무 붙어 지내시는 거 아닙니까? 소식은 들었어요. 사돈 우선 따님분 임신 축하드려요. 저희 윤이랑 조서방 결혼한 지 이 제 2년입니다. 저는 그렇게 늦은 게 아니라 생각하는데요. 애를 노력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선물을 주셔야 찾아오는 거죠. 아주 마음이 든든해져야 말입니다. 편한 소리를 가지고 계신가요? 내 의미는 부부만의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늘도 바라보고 별도 따는 것이라는 말이잖아. 아해, 난 사돈한테 괜히 말했던 것 같아. 그냥 힘들어도 함께 서포트해주는 게 아니냐? 때부터 따로 살자는 그런 말이었는데 이제 와서 누구 탓을 하겠어. 내 잘못이야. 그래서 사돈이 이렇게 일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 생각을 짧게 한 것 같아. 나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애들이랑 함께 방향을 정해볼 거야. 사돈을 걱정 말고 진짜로 편하게 해. 그럼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는 가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찾아오시더니 임신 관련 이야기를 하시며 저 정신을 못 차렸던 탓에 결국 우리 엄마는 분가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산 지도 벌써 2년이야. 너희 신혼 시간을 다 나랑 보내면서 그런 게 아닌지 마음이 무거워. 윤아, 엄마 이제 나가서 편히 혼자 지내고 싶다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나가도 우리도 나가야지. 이 집에서 왜 나가 살아? 이건 우리 아빠가 물려준 유일한 재산이자 아니야. 내가 혼자 사는 게 훨씬 나아. 너 이사 준비하려면 그게 더 일이야. 대신 너희를 낳으면 다시 와서 손주를 돌봐주고 할 테니까 그때까지 좀 떨어져 있자. 그럴 수 있지? 우리 딸, 우리가 아이가 생기지 않아 그런 거야? 생각해 본 것 같아. 엄마 생각이 그렇지 않아. 정말 너희의 신중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임신했다면 너희가 1년이나 더 빨리 결혼했을 텐데 아직 소식이 없는 것을 보면 내가 같이 산 영향도 있는 것 같아. 조금 떨어져서 지내보자. 난 괜찮아. 정말이야? 그건 어떻게 알았어? 설마 시어머니가 왔다 갔어? 사돈이 왔다고 해야지. 축하할 소식이 없어? 그리고 엄마도 생각해보세요. 너희가 신혼을 즐기는 시기도 필요하지? 엄마가 그동안 너무 눈치 없이 굴었다고 생각해. 엄마, 무슨 소리야?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엄마가 허락해준 대로 편하게 살았다고. 단데 윤아, 장모님 생각이 그러시다고 하네. 아, 장모님 너무 감사해요. 장모님 뜻대로 그렇게 하겠어요. 아이를 얼른 길을 기다려요. 장모님을 다시 모시러 오면 될 텐데요. 뭘 그렇게 걱정해요?
저는 남편과 제가 최우선으로 배려해줄 친정 엄마가 너무 고마웠어요.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친정 엄마의 말씀에 주저주저하고 있는 제 옆에서 남편은 단호하게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알겠어요, 엄마. 그럼 우리 근처로 알아보자. 그래요. 가까이 살면 자주 보고 외롭지 않겠지요. 엄마가 근처 집을 알아보고 이사 준비를 할게요. 그렇다면 되겠네요. 너무 좋아요.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유이한테 더 잘할게요. 저와 남편은 친정에 살던 중에 친정엄마가 친정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먼저 분가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친정엄마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관리할. 분가에 다녀왔을 때 저희 친정집과 가깝고 편한 곳을 구하기로 했었는데 엄마께서는 잠시라도 고향에 내려가 지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고 가시는 길이 힘들어도 직접 운전하여 고향으로 데려다주고 싶어서 차를 타고 함께 내려갔습니다. 돌아와서는 친정엄마를 못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은 집에 없었습니다. 엄마가 사용하던 텅 빈 안방에 앉아 있으면서 괜히 혼자 과를 들어오는 바람에 엄마만 고생시키는 것 같아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형편나는 소리가 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남편이 양손에 짐가방을 하나씩 들고 힘겹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짐가방이야? 어디 갔다 온 거야? 라고 물으니 그것은 좀 이따 설명할 것이고 일단 이거 좀 옮겨두고 아이쿠, 꽤 무겁네요. 이걸 좀 받아줘. 이게 뭐야 그래? 어서 두려고 대체 뭐야 그 순간 뒤에서 시어머니가 따라 들어오며 저희 남편이 내려놓은 짐가방을 확 낚아채더니 저희 친정엄마가 쓰시던 안방으로 성큼성큼 들어가셨습니다. 어머님, 여기 어떡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어머님이 거기를 왜 들어가시는 거야? 어차피 빈 방이잖아. 아, 그러면 이렇게 멀쩡한 방을 그냥 비워둘 거야? 아,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그건 낭비지 않니? 아니, 그렇지만 해도 거기로 왜 어머님이 들어가시는 거야? 저희 친정엄마 집이고 엄마 방인데 뭐, 너 말을 웃기게 하지? 지금은 우리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이니 우리 아들 집이지. 도만 자식 덕 보라는 법이 있어요. 그동안 사위가 되려다가 아들노를 시키고 호강했으니 이제 나도 덕 좀 봐야 되지 않겠냐고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신우이가 임신 소식까지 와서 친히 전하신 거군요. 저는 그래도 그동안 어머님이 이렇게 치졸한 분이라고 생각하기 싫어서 계속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 헛수고의 헛노력이었고 이제 알겠어요. 본 모습을 참 무서운 분이셨네요. 얘가 지금 뭐라는 거니? 며느리가 된 마당에 지금 시험이 가르치려고 드는 거야? 아이고 넓고 좋다. 2번만 안 한다. 나도 딱 사돈만큼만 나도 자식 덕 좀 볼란다. 신우희가로 분갈 능력에 안 되고 시부모님을 내 도치라 해서 갈 곳이 없어지자 친정살이 아는 저희 집에서 저희 친정엄마를 나가게 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만들어서 짜고 일을 벌였다는 걸 딱 알겠어요. 당신, 이게 다 뭐야? 어머님이랑 짜고 이런 일 벌인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어디 변명이라도 해봐. 아니면 변명을 왜 해? 변명은 잘못한 사람이 하는 거지? 난 잘못 없어. 나도 그동안 친정에서 살았으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살아야지. 여기가 장모님 나가시고 우리 집이 된 거나 다름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모셔왔어. 어쩔래? 당신은 그 생각을 계속해오면서 우리 엄마랑 나랑 2년 동안 살았잖아. 정말이야. 우리 부모님이랑 결혼 전에 8년 동안 잘 지냈으면 왜 같이 사는 게 어려워? 아니, 그동안 다 가식이었어. 지금 말 다 했어. 가식은. 내가 한 말에 대해 지금 제가 뭐라 해야 할지 억지스럽다. 억지로 부려도 소용없어. 가시를 꽂거나 반대하지 않을 건데 당신이 우리 부모님과 학업에 반대한다면 그 애로 말해야겠어. 부모님이 그만해달라고 하신다면 어떤 이유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겠어. 우리 엄마를 데리고 온 남편을 보고 있을 때 정이 끊길 거야. 우린 8년 동안 싸웠는데
이게 우리의 결말인 줄 몰랐다. 그렇게 후회하게 될 줄 알았어. 바둑판 위에 돌을 깔아가며 뭘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엄마가 집에 들어오셨는데 어떡하겠어? 우리 엄마와 아빠처럼 딱 2년 정도만 같이 살게 할 테니까 그럼 공평하지 않겠어? 너는 소리치고 있지만 여기 우리 엄마든지 세머콜런 아니라 세머콜런. 집이 없어졌는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갈 곳이 없다고 하더라. 말대로 2년 동안 산다 치자. 그 후에는 어떻게 할 거야? 계획이 있어? 너는 그것을 꼭 지금부터 생각해야 해. 그때 방법이 생길 거야. 어쨌든 지금은 최선이야. 너도 그만. 남편은 제 질문에 이렇게 무책임하게 얼버무리며 말했어. 그 모습을 보니 시부모가 계속해서 우리 친정집에 머물게 될 것 같다는 걸 깨달았어. 8년 연애한 끝에 이런 상황에서 계속 살다가는 우리 엄마 집만 빼앗기는 꼴이 될 것 같아서 그때 이혼을 결심했어. 어차피 그 집은 아직도 우리 엄마의 명의이라 이혼해도 남편이랑 반반으로 나눌 것도 없었거든. 그래서 나는 친정엄마에게 바로 전화를 했어. 걸렸어요. 그날 밤 친정엄마가 현관 앞에 등장하자 놀란 시어머니가 허연하며 빌기를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우리들에게 말도 없이 신우 결혼 핑계로 엄마에게 1억을 빌렸는데 엄마는 그동안 모든 일을 웃으며 넘기고 만만해 보였는지 그동안 모른 척 지내왔지만 엄마도 화나면 정말 단호한 분이셨군요. 그날 엄마는 바로 부동산 직원과 함께 들어오셨고 그 자리에서 이삿짐 센터 예약도 하고 청소 업체까지 다 예약했어요. 옆에서 시어머님이 말려도 보고 사과도 하고 화도 냈지만 엄마는 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저도 대꾸도 하지 않았고요. 결국 이혼까지 결심한 상황에서 어차피 남이니까 사정을 봐주기로 했어요.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들어주고 그런 이유가 전혀 없어진 거죠. 아, 장모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하실지 고향에 내려가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정말 이런 거야. 이 밤에 어디론가 나가라는 거라고? 나랑 내 엄마 알바도 없는데? 아이고, 사돈 어떻게 됐는데? 사돈이 나가서 사신다고 하길래 빈 방으로 두면 척할 것 같아서요. 우리가.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시끄럽고 말이 길면 안 합니다. 정리해서 나가야겠어요. 자꾸 엉겨붙으면 경찰 불러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들었겠지? 당장 집에 가요. 너와 너희 엄마가 살 곳이 없으니까. 꿈 깨는 게 좋을 거야. 너와의 관계는 오늘로 끝이고 이혼이야. 아,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우리 8년의 결혼 생활, 인연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건 말도 안 되지. 화가 나도 이혼은 아니야.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맞아. 우리 아들 말이 맞아. 너희가 꼬박 10년간 만났는데 어떻게 헤어진다는 거야? 내가 나갈 테니까 그런 소리는 하지 마. 아,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협의하며 사정하는데 나는 나 혼자 이제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라 했고 우리 엄마가 옆에 오셔서는 나 돌아와, 유나. 어차피 나갈 집인데 갈 곳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야. 부동산에 키 맡겨놨으니까 내일 안으로 어차피 나가게 될 거야. 우리는 나가서 푹 쉬고 다시 돌아오자 그럴까요? 엄마, 알았어. 갈 곳이 없다고 하니까 여기서 하루를 지내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내일부터 안 나가도 죽을 거니까. 아이야 하지 마, 유나. 장모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이혼을 결정했어요. 노가다 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돈께서 조금만 노여움을 푸세요. 남편과 이혼하고 친정엄마와 새로운 좋은 집을 구해 이사를 했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부동산 직원이 말한 대로 제가 개발한 집이 완공되었고 친정집 가치도 상승했어요. 정리해서 더 좋은 곳에 집을 구했죠. 전 남편은 지금 애를 돌보느라 바빠서 이혼한 후 어디로 갈 곳이 없어 시부모님 집에 들어가 신혼 가정과 함께 살고 있어요. 시아버지는 혼자 고향으로 내려가 계시고
시어머니는 친정언니의 집에 가셔서 지내고 계십니다. 집안 분위기라도 봐서 남에게 붙어 살면 좋아하셨나 봐요. 명절이 다가오고 있어서 남편이 울고 있어요. 저와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흩어져 살게 되어서 한 번만 받아달라고 요청했는데 나는 숙박이 없어서 받을 수 없다면서 너희 가족들은 받아주지 않겠다고 하니 연락하지 말라고 차단했다. 8년 동안 연애를 하며 계속 시부모님과 잘 지내왔기 때문에 그 방을 스스로 성공했다고 철저하게 믿었던 것이 모두 헛되게 겪어봤지만 남은 내 인생을 위해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가족으로 평생 함께 살 사람들도 이렇게 막무가내 무개념인 동안 내 세월과 청춘을 아깝다고 해서 미련을 가지는 것보다는 빠르게 정리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인 거 아닐까요? 여러분이라도 같은 결정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주의 깊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친정 엄마와 함께 살면서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전 남편과 아이가 없던 것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래 함께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본연의 것 같습니다. 전 남편이 그렇게 시안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면 진작에 버렸을 거예요. 제가 새로운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전 남편 같은 사람을 거쳐왔던 거겠죠. 여러분들도 소중한 인연과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